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그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의 개편 방향과 그리고 그 개편 방향의 일환으로 이제 지자체를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할 텐데 그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한 소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네, 먼저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농가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지자체가 대상이 되고 기반을 조성해주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개별 원예 그 농가들의 스마트팜을 보급한다든지 시설 현대화해서 고품질의 원예 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시설처럼 난방비를 절감해서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해 동안 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요. 근데 이제 하면서 집행도 계속 부진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가 작년에 저희 이제 4개 사업 모두 국회에서 지적을 받으면서 더 이상 이 상태로 운영했다가는 앞으로 사업의 자체가 아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좀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위험한 신호를 감지를 해서요. 결국에는 저희들이 이 시설원예 분야 지원 사업을 개편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저희 사업은 보조하고 융자 사업이 섞여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도 보조하고 융자가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집행률을 이렇게 산정을 할 때 보조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보조하고 융자하고 합친 총 집행률을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조는 괜찮게 나옵니다. 일반 70% 이상 나오면 잘 나온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시설원예는 90%까지 집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융자 부분이 20%도 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개를 합쳤을 때 전체 집행률은 아무리 보조가 잘 나와도 결국은 50%대 정도로 70%에 못 미치는 그래서 실집행이 안 나오는 사업으로 사실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융자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융자를 매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융자 비율이 30%인데 거기다 실제 집행률을 곱해서 더 낮은 비율로 융자 예산을 책정을 했지만 여전히 실집행이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업 구조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업인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농가고 시설원예 현대화도 받고 싶고 스마트팜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왕할 거 다격보온 커튼 에너지 절감 시설도 받고 싶어요. 근데 3개의 사업을 각각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 선정이 되면 좋은데 또 2개는 선정이 되고 하나는 선정이 안 돼 버리면 농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받아서 같이 설치하면 농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효율적일 건데 따로 운영을 하니까 신청도 번거롭고 하나라도 안 될 경우에는 이제 그 계획에 좀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시는 담당자 분께서는 스마트팜 시설 보급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근데 에너지 절감에는 수요가 많은데 예산이 부족해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예산을 이쪽에 좀 돌려서 쓰면 이쪽 수요도 충당을 하고 집행률도 올리고 서로 좋을 건데 FTA 기금 사업이고 애특회계 사업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전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있는 예산은 불용이 되고 여기는 수요가 많음에도 더 집행이 안 돼서 결국은 서로가 좀 더 마이너스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사의 착공 지연이라든지 자부담 확보가 좀 늦어져서 그리고 농민의 마음이 변해서 단순 변심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자체 담당자분들이 업무가 시설원예뿐만 아니라 재해라든지 자조근무 다른 업무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여력이 안 돼서 관리가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팜 시설 보급이나 스마트 원예 단지 같이 그 사업은 수출 의무 조건이라는 좀 약간의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이제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나 농가한테 좀 부담으로 다가와서 수요를 좀 반감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이런 배경과 여러 가지 지적 때문에 사업을 개편을 하였고요. 그 개편한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융자를 2차 보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융자는 저희가 이제 기금이나 애특회계에서 자금을 농협에 대여를 해주고 농협에서 그 자금을 가지고 우리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출을 실행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기 때문에 이 그 대여하는 자금이 다 예산으로 잡히고 그 예산이 얼마나 집행이 되었느냐가 실집행에 반영이 됩니다. 근데 2차 보전은 기금이나 애특회계에서 자금을 제어해 주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자체 자금으로 우리 그 사업자들한테 대출을 해주고 이자만 그 차액을 저희 그 정책금 자금에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집행 부분에 융자 부분이 빠지게 됩니다. 결국은 보조의 집행률이 최종 실집행률이 되는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융자를 2차 보전으로 전환을 했고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이게 융자든 2차 보전이든 사업 대출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 농업인도 크게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사업을 통폐합을 했습니다. 크게 온실 신축, 그리고 시설 장비 지원, 신재생 에너지 세 가지로 통폐합을 했는데요. 온실 신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 사업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장비 지원은 기존의 스마트팜 시설 보급하고 시설원의 현대화, 에너지 절감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던 사업을 통합을 해서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으로 합쳤습니다. 그래서 보조율도 통일을 했는데요.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은 기존에 30%나 20%였는데 이것을 다 25%로 통합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조율 통일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지열이 지금 60%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60%대로 다 맞추려고 했습니다. 목재 펠릿이나 공기열 난방도 다 60%를 맞추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기재부에서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이거는 그냥 기존 보조율과 동일하게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도 개선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의 그런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이월가 불용이 나왔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을 위해서 저희가 기존에 예산을 그냥 수요나 예비사업자 그 선정된 양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배정해 드리는 방식에서 시군구를 이제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런 실집행 등을 평가를 해서 잘하는 시군구에는 더 많은 예산을 드리고 좀 부족한 시군구에는 예산을 좀 줄여서 다음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선하고 사업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자체를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를 좀 제한하고 있는 수출 의무 조건을 폐지를 해서 23년도부터는 스마트팜 온실 신축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의 그 수출 의무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개편 방향을 정리한 그 그림이고요. 그림을 보시면 어떤 방향으로 우리 사업이 바뀌었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자체 평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 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해 드리면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는 사업들, 스마트팜 시설 보급, 신재생 에너지 시설 이 사업에 대해서만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농식품부에서 공모해서 평가하고 있는 온실 개축이라든지 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단위는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행 주체이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고 모든 걸 관리하고 있는 시군구를 단위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평가 계획은 아직 100% 확정된 건 아니고요. 최대한 1월 달까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자체에서 평가를 위해서 작성할 서식까지 완성을 해서 1월 달 중에 시도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평가 내용은 크게 정량평가, 그리고 정성평가, 그리고 가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량평가는 농식품부에서 40점 기준으로 평가를 할 거고요. 정성평가는 농식품부에서 30점, 그리고 시도에서 30점.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100점이 배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점은 그 100점에다가 플러스 5점까지 가점이 있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정량평가입니다. 정량평가는 가장 큰 부분이 말씀해드리지 않아도 실집행이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사업 포기율이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부기관장 이상의 그런 사업 현장 점검 내용입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가 좀 시군, 시도에 의견을 드렸을 때 주기적인 사업 실적 보고에 이제 부기관장은 너무 좀 어렵다,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부기관장 이상까지 관심을 가질 정도로 이 시설원예 분야에 대해서 이 시군구에서는 이 시설원예가 주 분야고 우리의 그런 앞으로의 경쟁력은 이 시설원예가 우리의 경쟁력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한다라는 것을 오히려 반증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부기관장 이상이 현장을 방문한다면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확실히 차별된 이 시군은 어느 시군보다 더 이 시설원예 분야에 관심이 많고 계획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데 도움이 확실히 될 거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기관장으로 넣은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추후에 좀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넣게 된 배경은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정성평가입니다. 정성평가는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갖고 있느냐. 그러면 5점. 별도의 계획은 없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3점. 이런 계획도 아예 없다. 그러면 배점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 대한 그 지자체의 나름의 그런 전략과 계획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관심도 많으실 거고 실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관리를 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시군은 이 평가를 할 때 전혀 이제 대응에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이 들고 오히려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잘하는 데는 더 저희가 점수를 드리고 예산을 배정을 해드리겠다는 그런 저희 의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냐, 그리고 이런 지원 체계를 가지고 적기에 사업을 운영해서 실집행이라든지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할 겁니다. 우선은 시농식품부는 평가단을 구성을 해서 그 평가단에서 앞서 정량평가하고 이 정성평가를 같이 평가를 할 거고요. 시도에서는 이 정성평가 부분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이 평가표대로 하셔도 되고 시군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시도에서 자체적인 어떤 평가 방법을 마련하셔서 그 방법대로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제가 좀 질문을 한두 가지 드릴 건데요. 우선은 이 적기 이행 가능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릴 부분인데 저희 그 사업 시행 지침에 보시면 사업 선정 후 6개월 이내에 착수를 하지 않거나 어떤 사업 진행 상황이 미비할 경우에 6개월이 지나서까지 미비하면 그 사업자를 포기시키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시군구 담당자분들 중에서 나는 이 지침대로 사업 진행이 안 되면 포기시키고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시군구는 혹시 손 한번 들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런 지침은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하지 못한다. 그런 시군구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손 안 드신 분들은 혹시 다른 혹시 사례가 또 있는가요? 혹시 그럼 죄송한데 아까 처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 손을 드신 그 시군구 중에서 그렇게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짧게나마 좀 말씀해 주실 시군구 계실까요? 네. 이 사업뿐만 아니라 네. 뭔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보조 결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6개월 안에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네. 포기를 시킬 수 있는 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지침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침에 이렇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대체를 구할 수는 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예. 처음 사업 신청할 때부터 사업 신청할 때도 안내를 하고 네, 예. 중간에 체크도 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래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시군구 담당자분 중에서 한번 좀 이야기 좀 사유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우선은 저희는 이제 이 규정을 넣게 된 거는 사실 처음부터 이 규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원인을 찾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농민은 선정이 되면 이거는 이제 내 돈이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갑과 을이 좀 바뀌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농업인이 이제 갑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이제 사업을 하셔서
이제 시군구는 좀 약간 끌려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집행률은 떨어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외부의 지적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예산이 줄어들고 결국은 처음에는 뭐 예산이 뭐 지금보다 한 3, 4배 가까이 되다가 지금은 거의 그때보다 한 4분의 1로 줄어드는 사실 악순환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피해자는 농민인데 그 농민의 그런 부분 때문에 피해는 본인이 보는데 그건 사실 못 느끼니까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이걸 좀 고리를 끊고자 이제 6개월 이내 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포기를 시키고 대체 사업자를 바로 구해서 연내 착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건데 좀 현실적으로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작물마다 작기가 달라서 사실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뭐 1년이 다 사업 기간인데 실제적으로는 뭐 한두 달, 많게는 석 달 정도밖에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업을 못했을 경우에 바로 뭐 포기시키고 대체자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그런 좀 강제적으로 해서 이 농업인이 이 돈은 내 돈이 아니구나 언제든지 내가 사업을 착수를 안 하면은 반납하고 대체자가 해야 되는 이거는 빨리 내가 바로 사업을 착수해야 되는 그런 자금이라는 것을 좀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저도 지침을 좀 더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행 가능성 이런 부분을 좀 시군구마다 자체적으로 포기자가 나오면 예비사업자를 두고 그 예비사업자를 빨리 대체사업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착수를 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안 되더라도 바로바로 그 대체를 해서 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면은 아무래도 이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으실 거고 예산 확보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가점입니다. 가점은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그리고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 스마트팜 온실 신축.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구만 해당이 됩니다. 즉 시설원예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시군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시설원예 분야에 관심이 많은 데가 아무래도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거고 더 많은 예산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잘한 데는 더 잘 해드리려고 이렇게 평가안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는 시군구가 적절하게 적기에 잘 추진하고 있으면은 5점, 최대 5점, 못하고 있어도 뭐 가점 없이, 마이너스 감점 없이 그냥 가점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평가를 진행을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 달에 안에는 그 평가 계획 지침하고 서식을 보내드릴 거고요. 그 양식을 작성을 해서 시군구는 시도로 제출하고 시도에서 평가를 먼저 하시고 그 평가 결과하고 그 평가 제출한 자료를 저희 농식품부로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평가를 마치고 그 평가 결과를 공모사업이 끝난 것과 비슷하게 9월 15일 정도 그러니까 지방비 본예산 편성할 때 같이 하실 수 있도록 예산을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평가 내용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거고요. 그 순위에서 상위 10%는 그 신청한 그 예비사업자 물량 100%를 다 드릴 예정이고요. 다만 그 100%가 우리 그 시설원의 스마트팜 시설 보급의 전체 예산의 50%다. 그러면 한 시군에 우리 예산의 50%를 다 드리면 남은 50%로 이제 남은 시군구가 예산 사업하기에는 너무 좀 작기 때문에 최대 이제 국비 예산의 5% 정도까지만 드릴 거고요. 이 5% 부분은 향후 이제 이런 평가를 좀 여러 해 하고 그런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5%가 적당한지 이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 좋은지는 좀 분석을 해서 추후 좀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위 10%는 수요의 100%, 11%에서 40%는 70%. 그 외에는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차등해서 배정을 해드릴 겁니다. 이의 신청은 보시는 것처럼 시도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우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그 전에 농식품부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 일정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23년도, 4년도 사업자 선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선정 시기하고 비슷하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도 24년, 25년 사업자를 내년 그 4월이나 5월에 그 공고를 낼 예정이고요. 그 시도 시군에는 이제 공문으로 안내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7월 달까지 접수를 받을 거고요. 8월 달, 9월 달에 평가를 해서
적어도 9월 중순 안에는 최종 사업자 선정 결과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온실 신축 사업도 동일하게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저탄소 에너지 이용 시설도 같이, 세 개 사업을 한꺼번에 같이 공모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사업은 시군구가 사업 대상자이고요. 기존에 이제 노후화된 그 온실 단지가 있다면 그 노후화된 온실 단지가 스마트팜을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농로라든지 그 다음에 용배수를 원활히 좀 더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드리고요. 아예 신규로 조성을 한다면은 신규로 된 그런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지원 조건은 우선은 신규로 할 경우 5헥타르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생산시설의 면적, 즉 온실은 최소 4헥타 이상은 돼야 되고요. 70% 이상은 그 생산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5헥타르 이상인데요. 다만 70% 이상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2헥타르는 여기 있는데 한 2km 떨어져 있는 곳에 나머지 3헥타르가 있다. 이러면은 누가 봐도 단지라고 보기에는 좀 상식적으로 좀 아니기 때문에 최소 70% 이상은 붙어 있어야지 단지로 보고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이고요.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지원이 되고요. 1년 차에는 30% 국비가 지원되고 2년 차에는 70%가 지원이 됩니다. 이 사진은 지금 최초로 이제 저희 사업을 진행했던 충남 부여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개보수 사업 사진인데요. 그 경기도 그 원당지구 사진입니다. 다음은 이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의 신재생 에너지 시설입니다. 개별 농가에 지열하고 폐열, 목재 펠릿 난방기,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지원 조건도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달라진 점은 이제 기존 융자에서 2차 보존으로 전환된다는 점이 크게 바뀐 부분이고요. 우선은 좀 지원 비율을 보시면 국비 부분이 다른 시설 그 지원 사업보다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농가 입장에서는 자부담이라든지 2차 보전은 자부담인 성격이고요. 사업비가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시설은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보조가 높아도 자부담 20%도 많이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그런 부담을 좀 경감해 드리기 위해서 고효율 에너지 기기 공동 보급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하고 한전하고 농어촌 공사가 MOU를 체결을 해서 18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사업이고요. 19년, 20년, 21년, 3년치 지원을 했고 올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농가가 우리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통해서 지열, 폐열, 공기열, 냉난방 시설을 설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한전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전에서 농가당 최대 7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신재생 에너지 설치하는 자부담 부분을 좀 커버할 수 있어서 농가 입장에서는 좀 자부담을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이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제 한전뿐만 아니라 일반 뭐 기업이라든지 다른 발전소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지원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농가들이 지원을 받아서 재생에너지 시설을 좀 더 많이 설치해서 우리 시설원의 분야가 그 난방비도 절감하고 탄소 배출도 감축하는데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입니다.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도 기반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예 단지에 재생에너지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이고요. 크게 이제 지열을 같이 쓸 수 있는 천공하는 거나 폐열을 같이 쓸 수 있도록 근처에 폐열을 발생하는 발전소로부터 폐열을 이송하는 배관을 설치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별 농가에서 사용하는 히트펌프라든지 그것을 제어하는 제어 설비 등은 지원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신재생 에너지 이 시설을 통해서 개별 농가들이 지원받으시면 연계해서 같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도 스마트 원예 단지 기반 조성 시설과 동일하게 사업 기간은 2년에 지원 비율도 동일합니다. 다만 지원 조건은 스마트 원예 단지는 5헥타르 이상이라면은 저탄소 에너지 공동 이용 시설은
온실 면적이 4헥타르 이상이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지원 내용은 기존의 그 온실의 그런 외형, 껍데기, 철골과 그런 비닐 온실 구조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생산 설비, 스마트팜 장비까지 일체로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 비율은 국비가 20%이고요. 지방비가 30%, 2차 보점 30%, 그리고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년이고 첫 1년 차에는 설계를 하고 시공에 들어가서 2년 차에 준공하는 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개축 사업인데요. 개축은 기존의 단동 온실이나 연동 온실을 스마트팜을 이제 보급하기 용이한 연동 온실로 개축하는 거고요. 이 개축 사업은 온실 신축 사업과 다르게 1년에 완료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원의 현대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절감 사업이 다 합쳐져서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그래서 국비 25%, 지방비 30%, 2차 보전 25%, 자부담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시는 것과 같고요. 지원 내용도 기존의 3개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품목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추가로 좀 말씀드릴 거는 요 개편안이 사실 9월 달 넘어서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23년도 예산 그 수요 조사라든지 예비 사업자 선정을 할 때 시설 보급을 합쳐서 그 수요 조사라든지 예비 사업자 결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양식도 따로 나갔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 23년도 지방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시설 보급으로 합쳐서 편성을 하신 게 아니라 예전과 동일하게 시설원의 현대화 따로,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 보급 따로, 에너지 절감 시설 따로 각각 나눠서 지방비를 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에 그 계획했던 목적으로 했던 자유롭게 예산을 왔다 갔다 해서 수요가 좀 남는 스마트팜 시설 보급의 예산을 다른 에너지 절감으로 돌려 쓰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이미 칸막이가 쳐져 있다 보니까 그게 좀 23년도에는 불가능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수요조사나 예비사업자 선정을 할 때는 아예 저희 처음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스마트팜 시설 보급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시군구 담당자분께서도 조사하실 때 동일하게 해주시고 예산을 지방비 편성하실 때도 칸막이 나누지 마시고 아예 시설 보급으로 퉁쳐서 한꺼번에 그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포기자가 나왔을 때 인기가 좋은 다른 이제 시설원회라든지 에너지 절감으로 바로 대체자를 구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은 보시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우리 각 개별 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 내용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23년도 지침 개정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경제학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근 이제 국회를 통해서 관내 경제학자에 대한 차별에 관한 좀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 그 시군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는 사업지만 그 시군구에 있고 실제로 그 주소지는 다른 시군구에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 그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는 사례가 있어서 국회에 그런 민원이 들어갔는지 국회를 통해서 저희한테 이 부분에 대한 좀 시정 요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시군구를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사실 실제로 좀 차별을 하고 있는 시군구가 많은 걸로 사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관내 경제학자가 차별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해달라는 내용의 문구를 넣어서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군구에서는 아예 차라리 어떤 시군구에서 관내 경제학자를 신청을 받고 차별했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를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침에 넣어달라고 이제 요청한 시군구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그것을 집행하는 시군구 입장에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지침이 있을 경우 실제로 못하는데 그런 지침 때문에 곤욕을 치를 수 있는 좀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 선에서 좀 마무리를 했고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 좀 의견을 주시면은 아예 명문화를 할지 아니 좀 다른 방법으로 개정을 할지는 의견을 주시면은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내 경작자가 좀 차별받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산 유통 조직 참여 경영체 우선 지원입니다. 지금 이제 유통 정책과에서 생산 유통 조직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규모화를 해서 시장 교섭력 좀 늘리고 농가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도모하기 위해서 생산 유통 조직을 좀 했고요.
그것을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설원의 분야 지원 사업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는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원 요건에 이 부분이 들어갔다는 점을 좀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원가 계산서 의무 제출 면제입니다. 기존에 저희 사업은 부정수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수급이 계속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를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원가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업들 중에서 이제 원가 계산서를 제출하는 사업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업이 부정수급이 많았던 거고요. 원가 계산서를 저희는 계속 제출을 의무화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좀 기조 중에 하나가 규제 개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계산서도 규제다라고 이거에 대한 시정을 좀 요청하는 민원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무 제출을 면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시군구 담당자분께서 사업을 이제 하시다가 아무리 봐도 좀 이 사업비가 좀 의심스럽다. 예를 들면 그 사업자 농가하고 그 시공하는 업체하고 짜서 자부담을 대신 납부하고 사업비를 부풀리는 그런 좀 사례가 보인다라고 좀 그런 의심이 든다. 그와 같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면은 기본적으로는 의무 면제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제출을 받으셔서 사업비 포함해서 제출을 받으셔서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적용 기준 개선입니다. 기존에 이제 공기열 히트펌프는 효율 기자재 관리 규정이라고 건물 안에 있는 그 에어컨을 관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규정은 건물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온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초부터 이 적용 기준을 개선을 작업을 해왔고요. 그래서 그 개선이 완료가 되어서 그 개선된 적용 기준을 이제 우리 지침에 반영해서 23년도부터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히트펌프를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공기열 히트펌프는 저온의 경우에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최대 용량의 60%까지, 최대 40%까지 효율이 떨어져서 용량이 100%라면은 60%의 효과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가 한겨울에 효율이 떨어져서 그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동사를 하거나 그런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한랭지에서 그런 운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용량의 16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공기열 히트펌프 적용 기준을 조금 개정을 했습니다. 이 160%는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요. 농가에서 공기열 히트펌프만 우리는 사용해서 냉난방을 할 거다. 그럴 경우에 그 추울 때 난방 효율이 안 나와서 문제가 돼서 우리는 좀 더 설치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계획이 있고 지자체 시군구에서도 예산이 충분해서 그 정도 지원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160%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전기라든지 유류 냉난방기 같이 해서 160%까지 필요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농가가 원하는 용량까지 지원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음으로는 시군구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차등 배정입니다. 시군구를 평가해서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지침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다음 내용은 이제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 기본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좀 개정이 돼서 그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3천만 원 이상인 보조 사업은 사전에 현장을 점검을 하도록 이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담당자들께서는 총 사업비가 3천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은 이제 현장 먼저 사전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하고 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2차 보존 부분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이 지연된 경우에는 융자금을 추가로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업체는 이 업체도 이제 배제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어서 그 내용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설, 그 신재생 에너지 시설에 그 농어촌 공사 그 관리비 요율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지침에는 요 합계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합계 부분만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신재생 지열을 신청한 농가인데 설계는 자가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농가가 내가 설계를 했으니까 내가 설계가 힘들게 했으니 이 요율의 반은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농어촌 공사나 시군구하고 좀 약간의 민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율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농가에 그렇게 이야기를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나눠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세부 설계라든지 공사감리, 사업관리 부분들을 좀 세분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농가에게 그 농가를 그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고시가 개정이 되었고 그 고시 개정 부분이 이제 시행이 되어서요. 농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가 시설원의 지원 사업을 받았다. 그럼 그 농가에 대해서 피해율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상환 기간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저탄소 에너지 온실 면적이 4헥타르 이상이다. 그리고 스마트팜 온실 신축의 지원 자격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 이거는 기존의 지침하고 저희가 공모 공고 나갔을 때 계획하고 좀 내용이 안 맞아서 시군 담당자분이 좀 혼란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이제 공모 계획하고 기존의 지침 내용을 통일화했습니다. 스마트팜 온실 신축은 0.3헥타르 이상에서 2헥타르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부지 확보도 이제 최대 12년까지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고요. 저탄소 에너지도 저희 공고 나간 대로 4헥타르 이상이면은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부분을 이제 지침에 반영을 한 겁니다. 연차별 그 지원 비율은 그 우리 보조 사업 연장 평가를 받았고 그 연장 평가 결과 연차별 지원 비율을 좀 지금 비율이 너무 잘못됐다. 좀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1년차 40%에서 30%로 변경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2년차도 60에서 70%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팜을 위한 센서 인터페이스하고요. 구동기 인터페이스를 좀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KSX3266 2022년 버전이고요. 구동기도 KSX3265 이렇게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마트팜 컨설팅 관련 부분입니다. 스마트팜 컨설팅은 이제 기존의 스마트팜 시설 보급 사업만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사업이 통합이 되면 어디까지 받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장비 지원하는 스마트팜 시설 보급을 받는 사업자는 의무 대상이고요. 그 외에 기존의 시설 원해라든지 에너지 절감을 지원받는 농가들은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그 농가가 컨설팅을 좀 받아서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컨설팅 비용은 기존의 70%였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국비 100%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침 개정 부분을 설명을 마치겠고요. 관련된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후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